안녕하세요. 법승TV 양원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인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마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었는데요. 이에 학교를 신고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친구에게 징계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해 친구와 그 부모는 초등학교장의 징계조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받아 징계조치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부모는 일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의 싸움이 부모들까지 번져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가족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사와 달리 민사는 개인 간의 분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학교폭력 징계조치 처분 취소 판결이 이번 소송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처분 취소 판결은 학교폭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징계조치 처분 취소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 출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러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징계조치 처분에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 과정과 법원의 판단 논리, 갑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 원고들의 명확한 입증 없는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후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이유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두 번 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양원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